자, 이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1차 함수인데 1차 함수보다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함수 쪽을 잠깐 보면 y는 mx라는 이런 형태가 있고 1차 함수에서,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리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형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y는 mx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1차 함수의 좀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보통 표준형이라고 얘기하고, 기울기와 y절편이 나와 있는 형태, 그리고 얘를 일반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다 풀어져 있는 형태, 일반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런 일반형 상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러. 이것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했어.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중2 때 배우긴 했어. 자, 근데 얘가 왜 직선의 방정식이냐면, 얘는 1차 함수라고 하기는 좀 그래. 이 식의 형태는 1차 함수라고 딱 1차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그 식이 있거든. 이걸로 표현되는 한 3가지 종류의 식이 있어. 그게 다 1차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차 함수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이름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표현하는 그 3종류의 그 식이 다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단 근데 요거 하기 전에 먼저 1차 함수 쪽에서 여기서 좀 이제 그 몇 가지 내용을 좀 이제 그 좀 짚고 넘어갈게. 일단 1차 함수에서 요 x 앞에 개수, 요걸 뭐라고 하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기울기라고 하지, 기울기. 그리고 뒤에 있는 여기 요 자리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얘기하잖아. 뭐 y절편은 딱히 뭐 할 얘기는 별로 없어. 그냥 y축과의 교점이지. 그래? 그걸 y절편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기울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 자, 기울기라는 거는 우리가 그건, 얘가 지금 직선, 일단 1차 함수라는 거는 생긴 모양이 직선이잖아. 그래프 개형이. 그지?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 직선이 기울어진 정도를 수치화한 걸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는 그냥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장 처음에 배웠던 거. 그지? 그리고 점이, 어떤 두 점이 나와 있을 때 x1, y1 그리고 x2, y2라는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그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x2-x1 분의 y2-y1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똑같은 거야, 앞에 거랑.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1, y1이라고 하고, 얘를 x2, y2라고 했을 때, 자, 요만큼 길이가 뭐야? x2에서 x1 뺀 거지.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만큼 길이는 y2에서 y1 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x 증가량이고 이게 y 증가량이잖아. 그지?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이제 식으로 표현한 게 요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할 거야, 요거를. 두 점이 나왔을 때 그냥 뺀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순서는 좀 중요해. 내가 x2에서 x1을 뺐다면 y2에서 y1을 빼야 된다. 여기서 여기 뺐는데 여기서 여기 빼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안 돼. 순서를 맞춰야 돼. 꼭 여기서 여기를 뺄 필요는 없는데 순서만 맞추면 된다.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뺀 거. 그지? 아니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뺀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무튼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탄젠트라는 거죠. 탄젠트는 이제 우리가 삼각비에서 배웠는데, 일단 이 탄젠트에 관련돼서 기울기가 나올 때는 항상 이 말이 나올 거야. 자, 어떤 직선이 x축에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a도라고 했을 때, 그때 이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a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그리고 어떤 직선이 x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그림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보통 오른쪽을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각을 잴 때는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반식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X축에서 출발해서 반식의 방향으로 이만큼 크기를 재는 거야. 이게 양의 방향이야. 이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음의 방향은 당연히 식의 방향으로 이제 각을 잰 걸 음의 방향이라고 하거든. 그럼 당연히 이쪽 각도하고 이쪽 각도는 다르겠지. 그치? 90도가 아닌 이상은. 맞지? 그래서 양의 방향만 나올 거야. 어차피 음의 방향은 안 나와. 이건 나중에 배울 거야. 그래서 양의 방향, 딱 이 말이 무조건 나와. 이 말. 딱 여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 말이 나와.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45도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45도랑 똑같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러니까 심플해. 이렇게 나오면 아, 기울기는 탄젠트 45.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탄젠트 45가 왜 기울기가 되냐면 방금 했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 직선에 내가 임의의 점을 하나 잡을 거야. 두 개를 잡을 건데 x축과의 교점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그냥 요 위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점을 이렇게 잡아볼게. 이렇게 여기를 잡아볼게. 자, 그러면은 요 점에서 x축의 수선을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얘가 이제 무슨 삼각형이 나오지? 직각삼각형이 나오지. 맞아? 근데 우리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뭐였어? y 증가량이었지.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밑변분의 높이를 우리가 탄젠트 a라고 얘기하지. 그치? 그래서 얘가 기울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요거를 이제 외울 때 딱 세 가지는 외워야지. 탄젠트를 30도부터 45도하고 60도 이렇게 세 개의 값은 다 외워야 돼, 당연히. 우리가 딱 배운 게 이거니까. 탄젠트 30도가 얼마지? 3분의 루트 3. 45도는 1. 그 다음 60도는 루트 3이지. 이렇게 세 개는 외워둬야 돼. 알지? 어차피 나오는 게 요거밖에 없긴 해. 이렇게만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둬라. 그래서 기울기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잘 기억하면 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거 쓰면 되니까. 어려운 거 아니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내용을 했고.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제 직선의 식을 만들 건데, 그러니까 1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1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자, 이거는 이제 식의 작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식의 작성. 이것도 너네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 2차 방정식에서 만약에 근이 만약에 1 또는 2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x-2라고 x-2 이렇게 만들잖아. 그치? 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울기하고 이 직선이 지나는 어떤 점, 한 점을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니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직선의 식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면서 4,3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 기울기가 2니까 일단 y는 2x 플러스 b라고 일단 쓰겠지. 중학교 2학년 버전으로 하면. 그치?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얘가 지금 4,3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어때? 성립을 하겠지. 그치? 그래서 대입하면 3은 8 더하기 b니까 b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5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y는 2x 마이너스 5라는 이런 1차 함수식이 나오잖아. 그치? 이게 중학교 2학년 버전의 그 풀이거든. 이 중학교 2학년 버전에서 만드는 방법인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는 요걸 한 번에 할 거야. 한 번에. 이 과정을 그냥 버리고 생략을 하고 한 번에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 공식을 좀 유도를 할 건데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을 x1, y1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직선의 식은 y는 mx 플러스 b라고 일단 쓸 수 있지.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똑같이 그대로 이용할 거야. 그러면 y1은 mx1 플러스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b 값은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우리 여기서도 지금 b 값 구한 다음에 다시 대입했잖아. 똑같이 b 대신에 이걸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봐봐. 그러면 y1은 mx 플러스 y1 마이너스 mx1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y1을 반대로 넘기면 이 y1 왜 썼냐? 이렇게 y1 반대로 넘기면 y 마이너스 y1은 얘 m으로 기울기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x1이라는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문제에서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런 1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y에서 y1 뺀 거는 기울기 곱하기 x에서 x 뺀 거다 라고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지. 됐어? 그러면 요 예시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보면, 봐봐. y는 기울기 2에, 아이고, y-y1이 뭐야 저기서? y1은 3이지. y좌표. y좌표 3. 요거는 기울기 2에 x-x좌표 얼마? 4. 요거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y는 2x-8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3 넘겨서, 그럼 얘 계산하면 2x-5라고 똑같이 나오긴 하지. 그러니까 요 과정을 좀 많이 생략을 했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구할 거야. 됐지? 이해하지? 근데 지금 보면 나 지금 요 마이너스 3 뭐 했어요 이쪽으로? 마이너스 3을? 이항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실 이걸 이항을 할 거거든. 식을 쓸 때 어차피 이항을 할 거니까 이걸 이대로 외우지 말고 이항을 한 채로 외울 거야. 이항을 한 채로. m의 x-x1 플러스 y1 요 식으로 외울 거야. 알았지? 그치? 요 식으로. 요걸로 외우면 돼. 그러니까 저 교재에 있는 대로 하지 말고 요 y1을 이항한 식을 외우면 된다. 그럼 이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알았지? 그럼 더 은근히 좀 쉬워. 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바로 y는 2에 x-x1 플러스 y1이라고 하면 뭐 이항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사실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식이 하나가 더 줄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돼.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공식. 자, 요건 살짝 지울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렇게 기울기하고 지나는 한 점이 주어졌을 때 1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공식은 y는 m의 x-x1 플러스 y1 요걸로 외워주면 돼. 맞지? 요걸로. 요게 기본이야. 요게. 그리고 이제 요걸 활용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이제 계산할 건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지지 않고 지나는 점만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로 이제 1차 함수의 식을 만드는 방법인데,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써놓은 공식 있잖아. 첫 번째 써놓은 공식을 잘 보면 이렇게 1차 함수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기울기하고 뭐야? 기울기하고 한 점만 알면 돼. 이렇게. 요것만 알면 식은 다 구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점은 두 개인데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잖아. 그래서 기울기를 찾을 건데, 기울기는 근데 앞에서 이미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방법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m 대신에, 기울기 대신에 그냥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x2-x1분의 y2-y1 요까지가 기울기. 그리고 x-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지. 아무거나. 그냥 숫자가 좀 작은 걸로, 계산하기 쉬운 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1,2랑 5,6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러면 y는 기울기 5-1분의 6-2에 그 다음 x-1,2가 숫자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지. 그냥. 그래서 정리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슈? 됐지? 조씨 됐지? 그치? 조씨. 그 다음에 3번. 3번은 a,0하고 0,b가 주어지는 상황이야. 일단 얘도 점이 두 개가 주어지긴 했는데, 근데 얘는 점이 이게 뭐야? 이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절편이라고 하지. 절편. 절편이 주어졌을 때,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졌을 때 식을 만드는 방법인데, 물론 이것도 공식이 있긴 있어. 거기 나와 있는 공식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라는 공식이 있긴 있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라는 공식인데,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 굳이. 어차피 이거 가지고 안 해도 요걸로 충분히 풀 수 있어. 얘도 어찌됐건 두 점이 주어진 거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y는 뭐 a-0분의 0-b에 그 다음 x에다가 얘가 y절편이니까 그냥 플러스 b만 써주면 끝이겠지. 맞죠? y절편이 왜냐면 뒤에 있는 게 y절편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그래서 굳이 공식으로 외울 필요는 솔직히 없어 얘는. 알았지? 이렇게 해서 계산. 뭐 예를 들어서 뭐 2,0하고 0,3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럼 y는 기울기 2-0분의 0-3 x에다가 y절편 3이니까 3만 더해주면 끝이잖아. 간단하지? 이렇게 구해주면 돼. 그래서 1차 함수를 만드는 그 세 가지 방법,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지나는 점만 두 개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절편이 주어졌을 때. 됐지? 다 어차피 여기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이따 그냥 다 대입하면 돼. 알았지? 네, 오케이. 그래서 일단 1차 함수 식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참 처음에 얘기했던 그 직선의 방정식,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일단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의 형태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의 형태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얘가 표현할 수 있는 식의 종류가 세 가지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치?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방금 했던 1차 함수.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그치? 이런 경우가 이제 1차 함수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x-y 플러스 3은 0 이런 식으로. x계수랑 y계수가 둘 다 0이 아닌 경우. 그럼 이거는 그냥 y만 넘겨보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가 나오지. 1차 함수. 그치?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도 표현이 되냐면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a가 0이라는 건 x가 사라지면서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나오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y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a가 0이고 b가 1이면서 c는 3인 거지. 그러면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이건 1차 함수인가? 아니지. 당연히 1차 식이 아니니까 1차 함수가 아니야. x에 대한 1차 함수가 아니지.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이걸? 상수함수라고 부르지. 네, 지금 고등수학 할을 했으니까. 그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상수함수라고 불러. 상수함수. 상수함수로도 표현이 된다는 얘기야. 저 식이.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 왜냐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니까. 맞지? 그래서 이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x축과 어때? 관계가? x축과 평행하지, 그지? x축과 평행한 직선이잖아. 이렇게. 맞아? y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돼. y가 그냥 무조건 뭐야? 마이너스 3인 거야. x가 뭐든 간에 y가 무조건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3에서 계속 이제 선이 나오는 거지. x가 1이어도 마이너스 3이고 2이어도 마이너스 3이고 다 마이너스 3이잖아. 그지? 그렇게 그냥 해석하면 돼. 그래서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y는 마이너스 3. 상수함수라고 하지 이걸. 그지? 그리고 y축과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겠지. 얘랑은 평행하고. 이렇게. 됐어? 이해하지?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좀 들어보면 얘는 그러니까 뭐 ax 더하기 c는 0의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x-2는 0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b가 0이고 a가 1이고 c가 마이너스 2겠지 이 경우는. 그럼 얘는 x가 2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야? 뭐라 불러 이거? 얘는 뭐라 부르지? 얘는 그냥 직선이라고 불러. 직선. 일단 얘는 함수가 아니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냐면 너네 함수의 정의는 원래 x값이 정해졌을 때 y값이 몇 개로 정해져야 돼? 한 개로 정해져야 함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너네 예를 들어서 x에 약수가 y다 이렇게 나오면 이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었을 때 함수가 되나 얘가? x의 약수가 y다 라고 했을 때 함수가 안 되지. x가 만약에 4라고 해봐. 그럼 4의 약수는 뭐가 있어? 1하고 2하고 4가 있지. 그럼 x가 하나다. x가 결정됐을 때 y값이 몇 개로 결정됐어? 3개로 결정됐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라고. 그럼 이거는 함수가 될 수 있지. x의
약수의 개수가 y라고 해봐. 그럼 x가 4라고 결정이 됐을 때 y는 얼마야? 3이지. 딱 하나로 결정됐잖아. 숫자 하나로. 그러면 이런 건 y, 이런 건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함수의 정의지. x가 결정됐을 때 y 값이 하나로만 결정되는 걸 함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너네 함수 배울 때도 지금 고등수학 하에서 함수 배울 때도 이런 거 함수라고 불러 안 불러? 이런 거. 이렇게 생긴 거. 함수를 안 부르잖아. 왜냐면은 y축하고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야? 2개잖아. 이게 지금 x값이 하나로 정해졌을 때 y값이 2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x가 3일 때 y가 1인 거랑 마이너스 1 2개가 있으니까 함수가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함수가 돼야 안 돼. 원. 안 되지. 이렇게 그어보면 교점이 2개에서 만나잖아. 근데 너네가 잘 알고 있는 2차 함수 있지. 2차 함수. 2차 함수 포물선 그려봐봐. 포물선. 포물선 그리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얘는 y축과 평행하게 선을 어디를 긋든 간에 다 교점이 몇 개야? 한 개밖에 안 나오지. 그치? 다 하나씩만 나오잖아. 하나씩만. 이러니까 얘는 함수가 되는 거고.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잘 봐. x는 2라는 거는 뭐야? x는 2라는 거. 마찬가지 얘를 그냥 보면, 그냥 얘 보이는 대로 보면 y가 뭐든 간에 x가 무조건 뭐란 얘기야? x가 2란 얘기야. 그러니까 y가 어떤 숫자든 간에 x는 무조건 2라고. 이렇게. 그래서 x는 2 이렇게. 그럼 y가 1일 때도 x는 2. y가 2일 때도 x는 2. 그러니까 x가 2로 결정이 되는데 y 값이 무수히 많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아닌 거야. 됐어?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직선이라고 불러. 그냥 모양이 이제 직선이니까 직선이라고 불러. 됐어? 그래서 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저 식이 제가 표현하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1차 함수, 그리고 상수 함수, 그리고 그냥 직선.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렇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상수 함수긴 하지만 굳이 기울기라는 걸 찾아보면 얘는 기울기가 0이라고 생각하면 돼. 0x니까. 이해하지?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 x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됐지? 뭐 물론 저 1차 함수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기울기가 0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얘도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얘도 굳이 1차 함수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기울기는 얘는 없어. 그냥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돼. 기울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랑 없다는 다른 거지. 그치? 0은 존재하는 거야 0으로. 근데 얘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 기울기가.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기울기가 없다라는 거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이게 문제에서 그냥 말로 나올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2,3을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5를 지날 때 그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이 2,3을 지난대. 그럼 x축과 평행한 직선은 식이 뭘로 시작해? y는으로 시작하지. 근데 얘가 2,3을 지난대. 그럼 y는 뭐야? 그냥 3이지. y만 보면 되지. y가 무조건 일정하게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러니까 y좌표만 보면 돼. 그러면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마이너스 1,5를 지난대. 그럼 얘는 무조건 뭘로 시작해? x는으로 시작하지. 그럼 x만 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그럼 이 두 놈의 교점은 당연히 뭐겠어? 얘는 무조건 x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무조건 y가 3이야. 그럼 교점은 뭐겠어? 마이너스 1,3이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얘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얘를 지날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3인 직선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개팍식에 나오겠지.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니까 아까 처음에 했던 y는 3에 x 마이너스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계산을 하면 되지. 됐어? 네. 그래서 저놈이 표현하는 직선의 종류는 총 3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좀 기니까 안 쓸게 이거는.
자, 일단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있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직선이 특정한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거든. 정점이라는 건 뭐 정해진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해진 점을, 특정한 정해진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보통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잘 봐. m에 x-2 더하기 y-3은 0.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거든. 그러면 이건 잘 생각해봐. m 값에 관계없이 x, y에다 뭘 대입하면 이 식이 성립을 하냐? m 값에 관계없이. m은 생각하지 말고. x랑 y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잖아, 얘가. 그게 뭐야? 2하고 3이지. 그치? x에다 2 넣고 y에다 3 넣으면 그냥 0 더하기 0이니까 무조건 만족하잖아. 맞아? 그럼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는 어찌됐건 x, y에 대한 그 1차식의 관계식이니 1차의 관계식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1차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1차 함수가 요 직선이 반드시 요 기울기 m 값에 상관없이 2,3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에 대한 그림은 뭐냐면 2,3을 찍어 놓고 여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요 점을 반드시 얘가 지난다는 얘기야, 직선이.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면서 기울기는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고정을 시켜놓고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란 얘기야, 얘가. 그럼 뱅글뱅글 돌다가 m 값이 만약에 막 2로 정해지면 딱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돌다가 딱 멈추겠지. 기울기가 2가 되게끔. 이해되고 말이지?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느낌은 또 항등식 느낌이지. m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립한다라고 나온 거니까. 맞지? 그래서 항등식 느낌으로 가면 돼. m 값이 있는 거랑 없는 걸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뭘 찾을 거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건데 그러니까 말이 좀 길지. 자, 이거는 하나씩 좀 끊어서 보면 두 직선이 있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자, 한 직선을 내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리고 다른 직선을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 요거 하나 있지, 요거. 자, 이 점을 내가 그냥 x1, y1이라고 해볼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가 정점이 되는 거지. 얘를 반드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가 있어?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뱅글뱅글 도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마찬가지로. 됐어?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식을 찾고 싶은 거야, 이거의 식. 말 그대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걸 찾고 싶은 거지. 됐어?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은 일단 방법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요 두 직선을 그냥 더하면 돼.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리고 플러스 k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요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이 식은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요 점을 지나는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반드시.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x1, y1은 요 위에 점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당연히 성립하지. 여기에도 대입하면 성립을 하겠지,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도 당연히 성립할 거야. 맞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요 점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봐. 여기다. 자,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더하기 k에 a 프라임 x1 플러스 b 프라임 y1 그 다음 플러스 c 프라임은 0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반드시 뭐야? 반드시 성립하지. 왜냐면 이게 뭔데? 0이래며. 그치? 그리고 얘도 뭐야? 0이지. 그치? 그러니까 항등식 느낌이지. 0 플러스 k 곱하기 0은 0. 아까 했던 그 정점을 지나는 그 식이랑 똑같이 나왔지. k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이 식이 성립하잖아, 지금. 맞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반드시 K가 뭐든 간에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 요 점을 지나면서 뱅글뱅글 돌다가 마찬가지로 K 값이 하나로 결정이 되면 딱 멈추겠지. 그거에 맞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이렇게. 알지? 그러니까 K는 여기다 붙이든 상관없어. 그냥 둘이 더한 다음에 아무데나 K 붙여서 그냥 써주면 돼. 알지?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식 자체는 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식이기 때문에 무수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다고 했으니까. 맞아? 근데 문제에서 당연히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또 다른 한 점을 문제에서 줄 거야. 이렇게. 요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또 다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너네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어? 한 개밖에 없지. 그지? 딱 하나로 결정이 되겠지. 그래서 그걸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 유형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딱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두 직선의 교점과 뭘 지난대? 원점이라고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또 다른 점이 주어진 거지. 두 직선의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 일단 두 직선을 그냥 더해. 3x-2y 더하기 3. 그리고 플러스 k를 붙여서 x-3y-3은 0이라고 일단 쓰면 이 식 자체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야. 지금 k 값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또 뭘 지난대? 원점을 지난대. 그럼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겠지. 그지? 그럼 0,0 대입하면 3. 그 다음 00 대입하면 마이너스 3k는 0. 그래서 k 값은 얼마? 1이 나오겠지. k 값이 결정이 됐지. 그럼 뱅글뱅글 돌다가 딱 멈추겠지. k 값이 1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지. 됐어? 그럼 k에다 1 대입하고 정리하면 어차피 1은 곱하나 마나니까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4x-5y는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지. 됐어? 그럼 이 4x-5y는 0이라는 식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식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패턴으로 풀면 돼. 요 둘이 더하고 k 붙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반드시 지나는 식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점을 대입을 해서 k를 결정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해서 써주면 답이지. 됐니? 패턴이 이렇게 밖에 없어. 물론 조금 심화로 들어갔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거 잘 안 나오고 그냥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위치 관계. 자,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도 너네가 그 기억은 안 날 테지만 중학교 1학년 2학기 첫 단원이 이제 두 번째 단원은 이 위치 관계라는 그런 단원이 있어, 이름이. 거기서 이제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오거든. 평면에서.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몇 가지가 있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있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한 점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만나는 거. 요런 그림. 그치? 요런 그림이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외워주면 되는 건데 일단은 이게 지금 나올 때 식으로 이제 따질 건데 식이 나올 수 있는 그 종류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표준형 상태로 1차 함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두 직선이 아니면은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풀어서 나올 수도 있어.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x, b'y, 그 다음 c'은 0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종류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둘 다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둘 다 외워주면 된다. 알았지? 그러면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일단 표준형 상태에서는 그냥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기만 하면 되겠지.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간 만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가다 보면 언젠간 만나겠지. 그래서 기울기가 다르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이제 일반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x 계수분의 x 계수랑 y 계수분의 y 계수가 다르다라고 해주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뜻이야. 됐어? 요거 이제 비율로 이제 x 계수랑 y 계수의 비율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지. 이게 나온 거는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이제 뭐야? 요 일반형 상태에서의 직선을 내가 잠깐 표준형 상태로 좀 바꿔주면, 그러니까 다 이항하고 y는으로 좀 바꿔주면 여기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리고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 똑같이 써버리면 그냥 여기다 프라임만 붙이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사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율로 계산하기 편하게 x 계수분의 x 계수, 그 다음 y 계수분의 y 계수가 다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 관계는 이제 평행. 두 직선이 평행한 관계, 평행이라는 건 당연히 맞나 안 맞나? 안 만나는 거지, 그치? 안 만나는 거. 이 평행할 조건은 당연히 이제 기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리고 y절편은 달라야 돼, 그치? 너네가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이제 많이 기억하는 거는 기울기가 같다. 요건데, 요거를 이것만 너무 집중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좀 많이 까먹는데, 요거에서 답이 갈리는 경우가 좀 많아. 여기서 풀어서 만약에 A 값이 막 2개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시켜주는데, 그걸 이제 이걸 까먹고 이제 요것만 써갖고 2개를 다 써갖고 틀리는 경우가 좀 있다. 그러니까 요것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돼. Y절편이 달라야지, 당연히. 그치? 그럼 이걸 이제 일반형 상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A'분의 A, 마찬가지야. X계수분의 X계수랑 Y계수분의 Y계수까지 같으면 기울기가 같다란 뜻이고, 아까 내가 얘를 표준형으로 잠깐 만들었을 때 그 y절편이 b분의 c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b분의 c. 그럼 b하고 c의 비율은 달라지면 그럼 y절편이 다르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y절편이 다르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요 조건 외워주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일치한다라는 게 있어. 뭐 일치는 당연히 두 직선이 포개어지는 거지. 똑같은 직선이 되는 거잖아. 한 직선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일치한다는 건 전부 어때야 돼? 전부 그냥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 여기 일반형 상태에서도 x계수분의 x계수랑 y계수분의 y계수랑 같고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랑 전부 같으면 그냥 똑같은 직선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원래 중2 때 배웠던 내용 똑같이 그냥 나온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수직이라는 게 들어갈 거야, 수직.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긴 하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거야, 좀 특이하게. 요렇게랑, 요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요런 조건이 있어.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고3 때까지 이것도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표준형 상태에서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만족을 해주면 돼. 기울기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요거 증명은 굳이 하진 않을게. 이게 원래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거,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뭐 이렇게 증명을 하긴 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막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하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라는 직선. 이 둘은 서로 수직이라는 얘기야. 왜냐면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둘은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럼 만약에 y는 3분의 1x 플러스 4와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3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일반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 AA' 플러스 BB' 은 0이다. x계수끼리 곱하고 y계수끼리 곱한 거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나오면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저 일반형 상태 있잖아. 저 일반형 상태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그 기울기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야, 이것도. 맞지? 근데 요거 둘 중에, 약간 사실 요거는 근데 둘 다 알고 있는 게 좋아. 이게 문제에서 일반형 상태에서 나오는 것게 오히려 더 많고, 가끔 이제 이렇게도 나오긴 하는데, 일반형 상태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알고 있는 게 더 좋아. 알았지?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말 그대로 이제 그 점이 하나 있어. P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제 찾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당연히 거리라는 거는 항상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최단 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직선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수직인 거리. 오케이? 그래서 수직인 거리. 여기서 P에서부터 여기를 H라고 하면 PH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인데, 일단 P의 좌표는 x1, y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했을 때, 공식은 이래. D는 마찬가지 그냥 저 증명은 안 할 테니까 그냥 외워서 잘 쓰면 돼.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요 점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돼.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요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야. 됐어? 그냥 외우면 돼.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점이 있고 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런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래. 얼마야? 루트? 1 더하기 4의 제곱 16분의 절대값 x에다 2 넣고 y에다 3 넣으면 돼. 12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이거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루트 17분의 11 이렇게 나오겠지. 11이 아니고 13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이제 거리가 된다는 거지. 됐니? 그냥 요거 쓸 수만 있으면 돼. 이렇게 공식만 잘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하려면 당연히 이 형태로 만들었을 때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이게. 알았지? 일반형 상태에서만 쓸 수 있다 이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또 뭘 구할 수 있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걸 구할 수 있는데, 이런 거야. 너네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면 내가 점을 어디를 잡고 이렇게 수선을 내리든 이 길이는 다 어때? 다 똑같겠지? 그치? 어디를 잡든 간에 수선 내리면 전부 똑같을 거 아니야. 평행하니까. 맞지? 그래서 이때 이 거리를 우리가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y는 x 플러스 1하고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게 있다고 해봐. 이렇게. 둘이 평행하지? 기울기 똑같고 y절편 다르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한 직선을 너네가 선택을 해. 뭐 이걸 하든 이걸 하든 상관없어. 네, 이걸 선택을 해볼게. 여기서 가장 그냥 요 위에 있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하나 아무거나 하나 뽑아봐. 아무거나. 뭐가 있겠어? 요 위에 점 중에. 그냥 아무거나. 여기를 지나는 점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봐. 뭐 있어? 0,3이 있지. 뭐 아무거나 해도 돼. 뭐 7,10으로 해도 되는데, 근데 그나마 숫자가 작은 게 좋을 거 아니야. 그 만만한 게 절편이지, 절편. y절편을 보통 끄집어내겠지. x절편이나. 0,3. 그럼 이 0,3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위에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인 거리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0,3에서부터 저 직선을 일반형 상태로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의 거리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y계수 제곱분의 절대값 0 대입하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니까 루트 2분의 2라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UDY 하면 루트 2가 나오겠지. 뭐 이러는 거야. 됐지? 잠깐 시작. 자, 55번부터 한번 보자. 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일단 중점 구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중점은 x끼리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지. 얼마야? 1, y는 4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럼 y는 2에 x-1 플러스 4라고 쓰면 되지. 그래서 y는 2x 플러스 2가 답이겠지. 개 쉽지? 59.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저게 있대. 이때 b 빼기 a를 구하래.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는 얘긴데, 자, y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분의 3 마이너스 마이너스 5
x-3 마이너스 3 플러스 3 맞지? 4분의 8 얼마야? 2 그럼 2x 마이너스 6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치? 얘가 a, 마이너스 7을 지난대 대입하면 성립 마이너스 7은 2a 마이너스 3 넘기면 마이너스 4는 2a a 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5, b를 지난대 대입하면 성립 b는 10 빼기 3 그래서 b는 7 b 빼기 a 9 그치? 개 쉽지? 그 다음 63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이래 자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건 마이너스 3, 0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라는 건 0, 마이너스 4를 지난다는 얘기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분의 0 마이너스 플러스 4 x y절편 마이너스 4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4 그치? 얘가 k, 마이너스 2k를 지난대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마이너스 3분의 4k 마이너스 4 넘기면 3분의 마이너스 2k지 맞냐? 맞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4 그래서 k 값은 6이 되겠네 맞지? 개 쉽지? 아이 쉬워라 그다음 68 요건 이제 단순 그게 아니라 조금 생각은 해야 되는데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대 이렇게 그럼 뭐 하면 돼? 기울기가 어때? 같겠지 그지? AB로 구한 기울기랑 BC로 구한 기울기 뭐 CA로 구한 기울기가 전부 같겠지 그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AB로 구한 기울기는 K-1분의 7-K BC를 가지고 구한 기울기는 K-5분의 7 빼기 11이니까 마이너스 4 그치? 요거 만족하는 K값 찾으면 되지 곱하고 곱한 게 같으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4는 7-K 곱하기 K-5랑 같다 전개를 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7이니까 12K 마이너스 35가 되겠지 다 넘기면 K제곱 마이너스 16K 그 다음 플러스 39가 0이니까 13, 3 마마로 가능하지 그래서 K값은 3 또는 13 그래서 모든 K값의 합은 16이 되겠지 그래? 아이 쉬워라 그럼 71 자,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A를 지나는 직선 L이 2등분을 한대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떤 직선이 2등분을 하는 건데 여기를 지난대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어디를 지나야 2등분을 하겠어 얘를 BC의 중점을 지나야지 그치 그래야 높이랑 밑변이 같겠지 그치 그럼 결국 이 점과 A점과 A점 1,4와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지 BC의 중점은 4, 그치? 마이너스 2겠네 그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치? 그러니까 Y는 4 빼기 1분의 마이너스 2 빼기 4에 X 마이너스 1,4로 하자 이렇게 그럼 얘가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플러스 6이겠지 그러니까 2번이겠지 그 다음에 75 자 이거는 너네 그거랑 같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 저 부호에 따라서 이제 직선의 그래프 개형인데 자 이렇게 표준형 상태로 그냥 얘기를 해볼게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기울기하고 y절편이 둘 다 양수면 얘는 몇 사분면을 지나지? 그러니까 일단 기울기가 양수라는 거는 이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음수라는 거는 오른쪽 끝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 그치? 기울기는 그리고 y절편이 양수다라는 거는 x축보다 위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고
음수다라는 거는 x축보다 밑에서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것들을 종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기울기 양수의 y절편 양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y축과의 교점이 x축보다 위에 생기는 그림이 나오니까 1, 2, 3, 4분면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4, 4분면을 안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양수면서 y절편이 음수면 어떻게 해? 어디를 지나? 1, 3, 4를 지나겠지. 그치? 1, 3, 4 요렇게 오른쪽 끝이 올라가긴 하지만 y축과의 교점은 x축 밑에 있어야 되니까 1, 3, 4 2, 4분면을 안 지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서 y절편은 0보다 커. 여기는 어디를 지나? 그치? 1, 2, 4, 4분면을 지나겠지. 그치? 이렇게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서 y축과의 교점은 x축 위에 있으니까 3, 4분면을 안 지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음수면서 y절편 음수는 어때? 어디를 지나지? 2, 3, 4를 지나지. 2, 3, 4 오른쪽 끝이 내려가면서 y축과의 교점은 여기 그치? 여기서 만나는 거. 그래서 1, 4분면을 안 지나는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치? 요거 찾는 거야. 요거. 근데 지금은 얘가 일반형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근데 요거는 물론 표준형으로 바꿔서 해도 되고 그리고 너네가 이제 요걸 하다 보면 사실 좀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를 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 y만 냅두고 다 넘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잖아.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고 y절편은 마이너스 b분의 c란 말이야. 맞지?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 일반형 상태에서 마이너스 y계수분의 x계수를 하면 기울기 그리고 마이너스 y계수분의 상수항을 하면 y절편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그렇게 외워도 되고 아니면 난 그게 좀 힘들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도 돼. 바꿔서 생각해도 돼. 자 그리고 앞에서 AC가 양수, BC는 음수래.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가 있을 때 AC는 부호가 어때? 곱해서 양수니까 어때? 둘이. 부호가 같지? 양수 아니면 음수란 얘기지. 근데 BC는 곱했을 때 음수라는 거는 C와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맞지? 그럼 어차피 우리는 지금 이 경우나 이 경우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겠지. 그지? AB의 관계식, 그러니까 AB의 부호랑 BC의 부호 이런 걸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야. 그러면 B하고 A는 지금 부호가 반대잖아.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지, 그치? B분의 A가 음수니까. 그리고 B분의 C, 마이너스 B분의 C는 양수야, 음수야? 이것도 양수지, 그치? 그럼 결국 둘 다 양수라는 얘기니까 1번 경우겠네. 그치? 1번. 그럼 1번 그래프가 뭐야? 1번이네. 그치? 1번. 그 다음에 78. 자, 이 직선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p를 지나는데, 그러니까 k에 관한 항등식처럼 풀면 돼. 이게 일단 k가 지금 다 흩어져 있으니까 쟤를 분배를 해서 k가 있는 애들끼리 그리고 없는 애들끼리 분류를 좀 해주면 돼. 3k-4는 0 이렇게. 그래서 k가 있는 애들끼리 분류를 하면 플러스 y 플러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그치?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지난다는 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식이. 그러려면 얘가 뭐 돼야 돼? 0 되면서 동시에 얘가 0 되는 거를 찾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둘을 그냥 연립하란 얘기야. 요거랑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연립하란 얘기지. 밑에다가 뭐 할까? 2를 곱할게. 2 곱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8은 0이지, 그지? 이 상태로 바로 둘이 더해봐봐. 더하면 이거 사라지네. 그리고 얼마야? 5y 마이너스 5는 0이지. 그럼 y 값 얼마? 1이지. y 값 1이면 x는 얼마야?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러니까 반드시 뭘 지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1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니까 항등식으로 풀면 돼. 그러면 이 점하고 원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래. 원점까지 거리 얼마야? 루트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쉬워. 그 다음 82. 자, 요 놈은 그 두 직선이 일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근데 첫 번째 직선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그래서 이거를 좀 그려볼 건데, x절편이 얼마지? x절편 2, y절편 2겠지, 둘 다.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 x에 0 넣고 y값 찾고 y에 0 넣고 x값 찾으면 되니까. 자, 이거랑 두 번째 직선 mx-y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요 놈이 둘 다 이제 일사분면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거든. 근데 요 두 번째 식을 잘 보면 얘를 m으로 좀 묶어봐봐. m으로 묶어보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이지. 이거는 항등식 느낌이 살짝 나지, 그지? m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어디를 지나? 반드시 마이너스 1,1을 지나지. 그지?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1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야. 요 직선이.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면서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얘랑 지금 몇 사분면에서 만나? 이 그림은? 2사분면에서 만나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1사분면에서 만나는 그림이잖아.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요걸 찾는 건데, 그럼 1사분면에서 그 만나고 안 만나고의 경계가 어디야? 어느 점을 지날 때가 경계겠어? 그치. y절편을 지날 때. 그치? 요게 경계지. 요거보다 좀 내려오면 1사분면에서 만나잖아. 올라가면 2사분면이고. 맞지? 그 다음 또, 그치. x절편, 이렇게. 마찬가지 여기보다 조금 올라가면 1사분면에서 만나지. 내려가면 아니고. 맞지? 그래서 이 사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를 지날 때, 이 경계를 지날 때의 m값을 찾는 거지. 그러면 첫 번째로 0,2를 지날 때 m값을 한번 찾아볼게. 자, 여기다 0,2를 그대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야. 그래서 m값은 1이겠지. 그치? 이때 기울기, 지금은 m값이 그냥 기울기가 맞지. 맞아? 근데 그냥 m을 무조건 기울기라고 하면 안 된다. x 앞에 있다고 해서.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였으면, y 앞에 플러스였으면 이걸 넘기면 마이너스 m 값이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기울기는 아니야. 근데 지금은 m 값이 기울기가 맞긴 하지, 지금은. 다음 m 값이 1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2,0을 지날 때, 이때 m 값을 계산해보면 2m 플러스 m 플러스 1은 0이네. 그래서 m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겠네. 됐어? 그래서 m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요 사이에 있으면 1사분면에서 만난다고 할 수 있겠지. 맞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너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뭐 하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커. 알았지? 양수 마찬가지야. 양수도 기울기 잘 봐. 이거랑 이거 중에서 이 기울기가 더 커. 양수 이쪽으로 가니까. 그치? 그리고 음수도 똑같아.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 중에서 얘가 더 커. 수치가.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얼마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를 지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커야지, 그지? 그리고 여기를 지날 때 기울기가 1인데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작아야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그 다음 88. 자, 요 두 직선의 교점과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아까 했던 그거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두 개를 그냥 더한 다음에 한쪽에다가 K를 붙여주고 이렇게 식을 써주면 일단 이 두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 나오고 얘가 4,-1을 또 지난대. 그럼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지, 그지? 대입했을 때 그 성립하는 K 값을 구해주면 돼. 4 대입하면 8,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플러스 K에다가 8 마이너스 플러스 3 플러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맞지? 얼마 이렇게 다면? 3에다가 플러스 15K인가?
맞지? K값 얼마? 마이너스 5분의 1이지. 그래서 저걸 다, 저 조건을 다 만족하는 K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럼 이걸 대입하고 정리만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5분의 1 대입할 거니까 분모가 5가 있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5를 곱한다고 해주면 되겠지. 5를 곱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자, 10x 더하기 5y 마이너스 2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를 분배를 할게. 5는 약분됐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4는 0 그렇게 해서 8x 더하기 8y 마이너스 24는 0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8로 약분할 수 있지. 뭐야 이거?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이지. 얘가 ax 더하기 by 마이너스 3은 0과 같대. a, b 각각 얼마? 둘 다 1이지. 얘 1이고 얘도 1이겠지. 그래서 2a 더하기 b니까 3이 나오겠네. 됐지? 비슷하지 패턴이 아까 A 단계 했던 거랑 똑같아. 그 다음 92. 자 이제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위치관계. 두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내용. 총 4가지가 있지. 크게 3가지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수직인 조건까지 4가지. 자 근데 지금 얘는 무슨 형태로 나와 있어? 표준형이야 일반형이야? 일반형 형태로 나와 있지, 그지? 그러니까 일반형 상태에서의 조건을 생각하면 돼. 평행하도록 하는 K값. 그럼 X계수. 자, 뒤에 거 X계수 분의 앞에 거 K-2랑 뒤에 거 Y계수 분의 앞에 거 Y계수 3. 이거랑 같아야 하고 뒤에 상수항분의 상수항이랑은 달라야 돼. 이렇게 써줘야 돼. 뒤에까지. 그치? 근데 이미 얘랑 어때? 이미 다르지, 그지? 그러니까 요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지. 다른 거 확인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요 양변에 k 곱하면은 k-2는 마이너스 3k가 되니까 맞지? 넘기면은 4k가 2 그래서 k값 얼마? 2분의 1 이게 알파란 얘기야. 평행이 되도록 하는 k값. 그지? 그리고 수직이 되도록 하는 상수 k값. 일반형 상태에서 수직 조건은 뭐였냐면 x계수끼리 곱하고 그리고 y계수끼리 곱해서 둘이 더한 게 0이다 라고 써주면 되지. y계수끼리 곱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그지? 요게 0이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돼. 그럼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얘는 3하고 1로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k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둘 중에 하나가 베타야. 근데 마지막 베타가 뭐래? 양수래.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3이 되겠지. 이게 베타가 되지. 베타. 그래서 둘이 곱하래. 곱하면 얼만데? 2분의 3이겠지. 그 다음에 97번 한번 보자. 자, 요것도 하나의 유형인데 이 상황에 대한 그 경우 좀 외워야 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직선 3개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직선 3개를 그냥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렸다고 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그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 그거는 조금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두 직선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는 없겠지. 그치? 요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뭐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돼도 삼각형을 만들 수 없겠지. 그치?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이런 것도 있지. 세 직선이 전부 뭐 할 수도 있어? 평행할 수도 있고 뭐 둘 중에 하나가 또 일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한데 근데 보통 이 유형에서는 1번하고 2번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지금 보면 식을 잠깐 보면은 첫 번째 식의 기울기가 얼마야? 그 다음 세 번째 식의 기울기는 1이지. 이미 저 둘이 평행하지가 않지. 이미. 그러니까 이 경우는 나올 수가 없겠지. 그치? 원래 이것도 물론 가능은 한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안 나와. 이 유형에서.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만 생각하면 돼. 그럼 1번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잖아. 그럼 두 번째랑 첫 번째가 평행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A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두 번째랑 첫 번째가 평행하려면.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가 평행하려면 A는 1이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마이너스 1 또는 1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지? A가. 그 다음 2번 경우는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y는 마이너스 x랑 y는 x 마이너스 2
이 둘의 교점을 구해서 두 번째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겠지.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라서 x 값은 1이 나올 거야. 그럼 y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1이겠지, 그지? 그래서 1, 마이너스 1을 두 번째 직선에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인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을 다 더하래. 다 더하면 얼만데? 마이너스 3이겠지. 그 다음에 1202. 자,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그러니까 AB를 지나는 선이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수직이래, 이렇게. 그러면서 AB를, 선분 AB를 그림 좀 이상하긴 한데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하래.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알아야지, 그지? 근데 지나는 점은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니까 일단 그걸로 구할 수 있지.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 내분점 구하는 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요거를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찾아봐. 뭐야? 몇 분의? 3분의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마이너스 4. 콤마 3분의 얼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겠지. 맞아? 얼마야, 좌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겠네. 지나는 점 찾았어. 그치? 이제 기울기만 찾으면 돼. 근데 이 기울기, 둘이 지금 어떻게 만난대? 수직으로 만난대. 그러면 이 AB의 기울기를 구해봐봐. AB 두 점으로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2에서 마이너스 4를 뺄게. 6분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지. 그치?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네.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그러면 얘는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2란 얘기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럼 기울기 찾았고 지나는 점 찾았으니까 식 만들 수 있지. y는 2에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럼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됐어? 그 다음에 1208. 자,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저렇게 나온대. 방금 거랑 똑같아. 똑같은데 이번에는 수직이면서 뭐 하는 거야? 수직이면서 이등분을 한대. 이등분. 그러니까 중점 지난다는 얘기잖아. AB의 중점. 그러니까 방금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지. 중점이니까 더 쉽네. 중점 좌표 뭐야? 마이너스 1,1이겠지, 그지? 지나는 점 찾았고 기울기 구해야지. 자, AB의 기울기는 2 빼기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 빼기 3 계산하면 6분의 마이너스 4니까 계산하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2란 말이야. 그러면은 요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2분의 3이겠지.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러면 기울기 y는 2분의 3에 지나는 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쓰고 정리만 하면 되는데 지금 저기 주어진 식은 일반형 상태로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도 일반형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2를 전체적으로 곱해주고 얘 3은 분배를 할게. 3x 더하기 3에다가 여기다 2 곱했으니까 2가 되겠지. 그래서 y만 반대로 넘기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다. 더하면 1이겠지. 됐어? 다 뭐 비슷하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럼 1213. 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 L과 0,2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래.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얘는 마찬가지야. 기울기에 상관없이 반드시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야. 그치? 기울기는 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성립하지. 그래서 이 식을 얘기하는 거지. 요거. 그럼 이 직선과 0,2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란 얘기야. 근데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 얘를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했지. 그리고 y 넘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m은 0 이렇게. 그래서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에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쓰면 돼. 0 대입하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m. 요게 거리가 되는데 루트 5가 된대. 요거 풀어주면 돼. 그 양변에 이거 곱할게. 그럼 절대값 m-2는 루트 5m제곱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고, 양변 제곱을 좀 때려보면 얘는 제곱 때리면 그냥 m-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4는 5m제곱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다 넘겨봐봐. 그러면은 4m제곱 플러스 4m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이네. 요거 인수분해 되네. 어떻게 돼? 2m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지. 만족하는 m 값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게 이거지. 직선 L의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0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원점에서 저 직선까지의 거리를 fk라고 할 때 fk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요것도 근데 얘 지금 식을 보면 x, y가 좀 흩어져 있잖아. 직선의 식이기 때문에 x, y 상수항 형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정리를 조금 해준다고 하면 플러스 kx 마이너스 ky는 0이야. 그래서 이제 x끼리 묶어보면 k 플러스 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3 마이너스 k의 y 그 다음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직선의 식이 나왔지. 그러면은 원점에서 요까지의 거리가 fk라고 한대. 그러면 fk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그대로 써주면 루트에 x계수 제곱 더하기 y계수 제곱 분의 절대값 00 대입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 00 없어지고 마이너스 4. 그치? 그럼 이거 정리를 좀 해봐. 루트에 전개하면 한번 해볼게. 2k 제곱에 얘 마이너스 6k에다가 플러스 2k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 9 더하기 1이니까 10 분의 4가 되겠지 그냥. 맞아? 근데 이게 fk인데 생각을 해봐. fk의 최대값을 찾고 있는 거다. 최대값. 얘는 이미 4로 정해져 있지. 맞아? 정해져 있잖아. 정해진 상수잖아. 그러면 얘가 뭐 할수록 전체가 커지겠냐? 작을수록 커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제일 작을 때가 전체 최대값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분모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그럼 2차식에 뭘 구하면 돼? 최소값 구하면 되지. 2차 함수에. 그치? 2차 함수의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에서 나오겠지. 범위가 주어진 게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가운데 대칭축은 얼마? K는? 1 마이너스 2a분의 b로 해서 1. 1일 때가 제일 작다는 얘기지. 그럼 1 대입하면 얼마? 2 빼기 4 더하기 10에 루트 분의 4니까 얼마야? 얼마야 이거? 8인가? 2루트 2네. 2루트 2분의 4지. 요게 최대값이란 얘기야. 그러면 약분하면 2가 되고 유리화까지 하면 루트 2. 얘가 최대값이 되겠지. 됐슈? 그 다음에 23번. 넓이네. A, B, C를 꼭지점으로 생각해 넓이를 구하래. 자, 이거는 정확히 그려볼게. 사실 뭐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는데 처음이니까 2,7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요정도 되려나? 알았어요? 이렇게 여기가 B 그 다음 C는 4, 마이너스 3이래. 한 이 정도 되겠지. 좀 이상하긴 하네. 이렇게. 그럼 A, B, C를 다 이어보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맞아? 이거의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이거 넓이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밑변을 뭐로 두면 좋을 것 같아? 뭘 밑변으로 해? 결정하기 쉽지 않지. 그치? 왜냐면 밑변을 얘로 두면 높이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얘를 놔도 마찬가지 높이 구하기 쉽지 않고 얘도 마찬가지지. 그치? 그러니까 X축이나 Y축에 평행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밑변을 어디로 두든 간에 높이는 다 지랄이야. 맞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물론 중일 버전으로 할 수도 있지. 그치? 중일 버전으로 이렇게 이 꼭지점 3개를 지나는 직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거기서 테두리 3개 삼각형 넓이 빼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사실 다 배웠어. 다 배웠어. 내가 얘를 밑변, 그러니까 얘를 밑변이라고 하잖아. CA를 밑변이라고 할게. 그럼 A에서 B에서 여기다가 수선 내린 이 길이가 높이가 되겠지. 그럼 이거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배우긴 다 배웠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래서 일단 AC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구해봐. AC 얼마야? 선분 AC는 루트 2에서 4 뺀 거의 제곱 4 7에서 마이너스 3 뺀 거의 제곱이니까 100이지. 그러니까 루트 104야. 맞아? 밑변. 이게 밑변. 그 다음 높이는 AC를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야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그래서 AC를 지나는 직선의 식은 Y는 4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 빼기 7에 그리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7로 해볼게. 자, 이게 2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얼마야? Y는? 마이너스 5겠지, 그지? 마이너스 5. 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에다가 7 더하면 17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근데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려면 일반형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써볼게. 얘랑 비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지.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5의 제곱, 그지?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대입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7. 요게 높이가 되겠지. 그래서 루트 26분의 얼마냐? 28인가? 이렇게 나오네. 됐냐?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04인데 루트 104는 어떻게 나오냐? 2루트 26 맞지? 2루트 26 곱하기 높이 루트 26분의 28 요거지. 날라가니까 얼마? 28이 넓이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지. 어려운 건 아닌데 할 게 좀 많지. 그죠? 조금 귀찮은 문제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할 게 많아서 좀 귀찮은 문제. 건드리기 싫은 문제 있잖아. 그런 거. 그 다음 27.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0일 때 양수 K값 구하래. 일단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당연히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어떻단 얘기야? 당연히 평행하다는 얘기야. 만약에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으면 거리를 구할 수가 없지. 거리가 일정하지가 않잖아. 그지? 어디를 잡든 간에 똑같은 게 아니라 여기를 잡을 때의 거리랑 여기를 잡을 때의 거리가 다 다르지. 제각각이잖아. 다. 그래서 무조건 평행한 직선에서 거리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보면 X개수랑 Y개수의 비율이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평행하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거리가 루트 10이래. 그럼 둘 중에 아무 직선 하나만 잡아서 아무 점이나 뽑아보면 되는데, 근데 앞에 있는 첫 번째 직선이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3x 더하기 y는 8을 여기서 이제 그 점을 하나 끄집어내 볼게. 뭐가 있을까? 응? 뭐 0,8이 웬만하지 않나? 그치? 그러니까 보통 절편이 제일 좋아. 근데 만약 절편을 찾았는데 저 x절편, y절편 둘 다 막 분수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적당히 그냥 뭐 1,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정수 값으로 우리가 이제 뽑아내는 거지. 최대한 쉽게. 그래서 0,8을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직선에서 k를 반대로 넘기면 이렇게 되지. 됐어? 그럼 거리 구해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분의 절대값 0하고 8 마이너스 k 이렇게 나오지. 됐어? 이게 얼마? 루트 10이래. 네, 루트 10 곱하면 절대값 8 마이너스 k는 10이네. 그치? 그럼 8 마이너스 k는 10 또는 마이너스 10이니까 k값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18이겠지. 됐어? 양수 k값 구하래. 이게 답이겠네. 됐지? 그 다음 31. 자, 여기서도 이제 자취의 방정식이 나와. 저 앞에 단원에서도 나왔었지. 똑같아, 얘도.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P의 자취의 방정식 중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걸 찾으래.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도 너네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야. 뭘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봐봐. 중학교 2학년 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하나 있다. 요거를 이등분하는 선, 말 그대로 각의 이등분선이란 얘기야. 오케이? 이 선의 특징이 있는데, 자, 이 선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임의의 점을 하나 잡아, P를. 오케이? 그리고 각각에다가 수선을 이렇게 내려봐. 샥샥, 샥, 샥, 샥. 그때 이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고 하면 PA랑 PB가 어때? 같다라는 성질이 있지. 무조건. P가 어디든 간에. 왜냐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무슨 동? 합동이니까. 90, 90, 빗변 똑같고 각 똑같잖아. 그러니까 RHA 합동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무조건 같대. 그런 성질이 있어. 오케이? 지금 말하는 게 그거지. 이 직선과 이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P는 여기 있는 점들이 다 되는 거지.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맞지? 결국 이거 찾으라는 얘기야, 이거. 근데 이거는 지금 특징을 보니까 이 각을 어때? 어떻게 해? 이 직선은 각을 뭐 하고 있어? 이등분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옆에 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32번에. 뭐라 나왔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뭐 한대?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대표 문제랑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똑같은 상황. 근데 그걸 이제 표현만 다르게 하는 거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로 나온 게 대표 문제고, 그 다음에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게 이제 요거. 지금 32번.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똑같아. 대표 문제랑 32번은 푸는 방법이 똑같아. 알았지? 그럼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 내가 직선을 잘 봐. 이렇게 직선을 더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그렸을 때, 연장해서 그렸을 때, 거리가 같게 되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어때? 이렇게도 당연히 있겠지, 그지? 그래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만족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두 개가. 요 두 직선에,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그 P를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그 자취의 방정식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마찬가지잖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루는 각이 지금 두 가지가 있지. 그치? 이거랑 이거 있잖아. 요걸 이등분하는 직선은 요렇게도 있지만 이쪽에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나와, 얘는. 두 개. 근데 지금 대표 문제는 그 중에서 뭘 찾는 거야? 그 중에서 뭐 지나는 거? 원점 지나는 거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원점을 지난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마찬가지야. P의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P를 x, y라고 두고 이 점에서 첫 번째 직선까지의 거리랑 여기서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걸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요 점에서 첫 번째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랑 여기서부터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2x 플러스 y 플러스 1 요거를 풀어주면 돼. 그러면 루트 5는 어차피 사라지지, 그지? 그리고 절대값이 두 개 있잖아. 너네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 이거 풀면 어떻게 나와? A는 뿔마 B가 나오죠. 뿔마 B. 그치? 원래는 이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해서 총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생각을 해봐.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B가 양수면 그냥 나오겠지.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 나오고 B가 양수면 이렇게 나올 거고 A가 양수면 그냥 나오고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음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어차피 이 두 개가 어때? 같은 거지.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때? 달라? 이 두 개야? 같은 거 아니야?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얘랑 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경우로 압축이 되지. 총 원래 4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로 압축되니까 그냥 A는 뿔마 B 이렇게 써주면 돼. 두 가지로만 풀면 돼. 됐지? 그래서 얘는 앞에 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2x 플러스 y 플러스 1인 거 하나, 그 다음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풀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위에 거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 소문자로 쓰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만 해주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밑에 것도 정리를 좀 하면 2x 넘기면은 3x, 그 다음 플러스 3y, 1은 사라지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3도 약분하면서 소문자로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요 둘 중에서 원점을 지나는 건 당연히 뭐야? 밑에 거지. 그 답은 4번이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요거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 저렇게만 풀면 돼. 32원도 마찬가지고. 똑같아. 똑같은 내용이야. 끝이네.